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제 트래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감이 잡혔나요? 마지막으로 두 물체가 동시에 운동하면서 충돌 및 산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완전히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교정 막대자를 이용해서 Shift 누르고 30cm 자의 두 점을 찍어서 0.300m라고 설정해줍니다. 프레임 개수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하겠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잘 끊어보면 32프레임에서 51프레임까지면 되겠죠? 그리고 충돌 지점의 프레임을 찾아서 좌표축의 원점을 잡아줍니다. 충돌 지점을 원점으로 삼으면 무난하겠네요. 사실 우리는 충돌 전후의 축 방향 속도가 궁금하므로 정확한 원점의 위치가 조금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XY 좌표를 이용한 축 방향 속도 성분 크기의 계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원점에서의 대각선이나 원점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의 대각선이나 크기와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점 A를 설정하고 질량을 입력해줍니다. 영상이 많이 뭉개지니까 직접 스텝 표시로 질점을 찍어주는 게 좋겠어요. 점을 찍다가 삐끗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그래프에 잘못 찍힌 점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찍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프가 깔끔하게 그려졌네요. 질점 B도 설정해주고 질량을 입력해줍니다. 직접 스텝 표시를 선택하고 하나하나 질점의 좌표를 찍어줍니다. 물론 잘못 찍은 점은 그래프에서 점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되겠죠? 질점 B에 대한 그래프도 깔끔하게 그려졌네요. 질점 A에 XT 그래프를 불러올까요? 그래프를 우클릭하고 분석을 선택해서 데이터 도구창을 연 후 분석, 추세선을 선택해서 충돌 전후의 질점 A의 X축 속도 성분을 구해봅니다. 충돌 전은 VAXI는 마이너스 0.4624m/s, 그리고 충돌 후의 X축 속도 성분은 VAXF는 0.2161m/s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네요. 질점 A의 YT 그래프를 불러올까요? 앞에서 분석한 그래프는 지우고 다시 창을 엽니다. 대략 0.2초 부근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충돌 전후는 VAYI는 마이너스 0.4409m/s, VAYF는 마이너스 0.4825m/s가 얻어지네요. 질점 B의 XT 그래프를 추세선 분석해볼까요? VBXI는 0.4513m/s, VBXF는 마이너스 0.2555m/s 정도네요. 질점 B의 YT 그래프를 불러온 후 추세선 분석을 해봅니다. 충돌 전 VBYI는 0.4009m/s, VBYF는 마이너스 0.3437m/s가 얻어집니다. 또 충돌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하기 위한 입사각과 산란각도 데이터 구성 요소 값을 이용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래쪽 창의 데이터를 클릭해서 데이터 구성 요소를 불러온 후 세타 R을 선택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원점을 기준으로 각 좌표까지의 거리 R과 수평축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약간 들쭉날쭉한데요. 비교적 균일한 구간을 선택해서 평균값을 취하면 되겠죠. 질점 B의 경우도 같은 요령으로 데이터 구성 요소를 불러온 후 세타 R을 선택해서 충돌 전후의 각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각도를 보려면 스프레드시트에서 XY 좌표에 대한 추세선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죠. 결과 레포트의 분석 부분에는 XY 좌표계에서 그린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데이터 구성 요소에서 질점 A의 운동량 성분을 바로 확인해볼까요? 데이터 구성 요소에서 PX를 선택하면 충돌 전후의 수평축 운동량의 크기를 데이터 시트로 확인할 수 있죠. 또 PY를 선택하면 수직축 운동량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색깔로 선택된 값들을 평균해서 상수를 얻어야 하는데요. 분석창을 띄어서 보면 통계 옵션을 이용해서 충돌 전 데이터 몇 개를 선택할 때 질점 A의 충돌 전 수평 운동량이 PAXI는 마이너스 0.01393kg/s, 충돌 후 수평 운동량은 PAXF는 0.006447kg/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Y축 운동량도 분석하려고 했는데 너무 들쭉날쭉해 보이네요. 그런데 Y축의 칸의 크기를 보면 X축의 운동량은 눈금이 0.2 간격이었지만 이 경우는 0.02이므로 사실 10배나 과장되어 그려진 것이죠. 0.2 눈금 간격에 맞추면 사실은 거의 수평입니다. 항상 XY축의 눈금 스케일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프가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되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눈금 스케일을 통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충돌 전의 몇 포인트에 대한 평균을 보면 충돌 전 수직 운동량은 PAYI는 마이너스 0.01323kg/s, 충돌 후는 PAYF는 마이너스 0.01292kg/s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요령으로 질점 B의 데이터 구성 요소에서 PX, PY를 선택하고 충돌 전후의 값들을 평균해보면 되겠네요. 그래프의 수직축을 PX로 바꾼 후 분석창을 띄우고 통계 옵션을 이용해서 충돌 전의 수평 운동량을 평균해보면 충돌 전은 PBXI는 0.01369kg/s, 충돌 후는 PBXF는 마이너스 0.007647kg/s가 되네요. 또 그래프의 수직축을 PY로 바꾼 후 분석창을 띄우고 통계 옵션을 이용해서 충돌 전의 수직 운동량을 평균해보면 충돌 전은 PBYI는 0.01195kg/s, 충돌 후는 PBYF는 마이너스 0.01027kg/s가 되네요. 대강 계산해 보더라도 충돌 전의 수평 운동량의 합은 마이너스 0.00024kg/s이고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0.00012kg/s가 되는데 충돌 후 운동량이 절반으로 감소해버렸네요. X축 운동량이 보존되지가 않는데? 다른 동영상 클립은 또 다른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실험 영상 클립만 가지고는 결론을 얘기하기가 어렵겠네요. 여러분이 실제로 분석할 때는 물체 A, B의 V와 입사각 세타 A, 세타 B 및 산란각 파이 A, 파이 B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V는 값이 좀 들쭉날쭉해서 평균값을 쓰기가 망설여지므로 XT, YT 그래프의 추세선을 이용해서 구한 X, Y 속도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후 루트를 씌운 값을 A, B의 초기 속력으로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XY 좌표 데이터를 스프레드 시트에서 다시 그린 후 XY 평면상에서 그려진 그래프의 추세선을 바탕으로 얻어진 입사각과 산란각도를 초기 조건으로 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VA, VB, 그리고 세타 A, 파이 A, 또 세타 B, 파이 B가 결정되므로 이를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검토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몇 개의 충돌 영상을 통해 트래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움직이는 물체의 좌표를 자동으로 트래킹하고 추세선을 그려서 충돌 전후의 속도 성분을 구하고 데이터 시트에서 입사각과 산란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나요? 이 데이터들 모두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을 같이 해보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에 실험한 2차원 충돌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결과 분석을 수행해볼까요? 여기 충돌 상황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실험에서 퍽이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서로 마주보고 운동한 후 2, 4분면과 4, 4분면으로 되튀므로 퍽 A와 B의 입사각과 산란각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퍽 A, B의 질량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겠죠. 4가지의 실험에 대해서 충돌 전후의 물리량 변화를 표로 정리합니다. 1,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물체가 동시에 운동하다 충돌하는 경우만 살펴볼 거예요. 이때 충돌 방향 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림과 사진을 첨부하면 좋죠. 첨부 사진의 경우 동영상의 프레임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넣은 후 글씨나 점선을 넣어서 깔끔하게 만든 다음 다시 복사해서 이와 같이 한글 파일의 본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실험은 보통 3회 이상 수행할 것이므로 실험 데이터의 표도 3개를 만들어야 하겠죠? 두 물체가 동시에 운동하다 보니 표가 꽤나 번잡하네요. 기본적으로 표에 들어갈 내용은 퍽 AB의 질량, 그리고 입사 속력과 산란 속력, 입사각과 산란각, 속력과 각도를 이용해서 구한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운동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이 좀 더 간결하게 표를 만들거나 더 추가할 물리량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기술해야 하겠네요. 트래커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많으므로 그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트래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충돌 전후의 축 방향의 운동량 값을 분석 그래프를 통해 충돌 전후의 들쭉날쭉한 값들을 평균한 다음 비교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편한 방법은 충돌 전후의 수평,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을 추세선의 기울기로 얻은 다음 질량을 곱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권장되는 방법이겠네요. 우리 분석에서는 조금 더 덜 편한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추세선의 기울기로 수평,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을 구한 후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 다시 제곱근을 씌워서 속력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입사각과 산란각을 XY 평면에 다시 그려서 정확한 각도를 얻어낸 후 속력과 각도를 이용해서 수평, 수직 성분을 다시 계산한 것이죠.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2차원 충돌을 분석할 때 보통 물체들의 속력과 입사각 및 산란각이 주어지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각각의 물리량을 결정해 본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고민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선 실험값을 계산하기 위해 충돌 전후의 속도 성분은 XT, YT 그래프의 추세선으로 얻었다는 내용을 캡처한 그림을 넣어가면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또 중요한 것이 트래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세타-R은 입사각과 산란각에 조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XY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추세선으로 얻은 기울기로 방향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써야 하겠네요. 트래커 프로그램에서 복사한 XY 좌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다시 XY 그래프로 그려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림 파일도 근사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결과 분석에서는 운동량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계산했는가를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나 물리적 의미가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작성해 볼까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실험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1번에서 3번 실험 분석은 생략했으니까 4번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되겠네요. 사실 분석한 데이터가 불행히도 운동량 보존이 안 되었네요. 축 방향의 운동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에 감소하였습니다. 에너지가 감소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축 방향의 운동량이 증가한 것은 이상하네요. 실험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죠. 물론 여러분의 실험 동영상은 운동량 보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한 3회 이상의 실험에 대해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에 대해 평균을 낼 수는 없겠죠. 같은 속도로 충돌과 산란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분석하면 될 거예요. 동영상을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이 운동시킨 퍽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돌 전에 회전하는지, 충돌 후에 회전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회전을 하면서 접근하면 직선 운동 에너지 외에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으므로 충돌 후 다른 퍽을 회전시켜서 느리게 진행시키거나 또 자신의 회전이 멈추면서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퍽을 밀 때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으로 잘 밀어야 해요. 퍽이 회전하는 영상은 버리고 회전 없이 직선 운동만 하는 영상으로 분석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에어 테이블이 충분히 크고 퍽의 재질이 탄성이 크다면 더 재미있는 실험이 될 텐데 장치가 컴팩트해서 운동거리가 짧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하지만 교육 보조 도구로서 운반과 보관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크게 만들기도 어렵긴 하겠죠. 자, 이렇게 서둘러 마무리해볼까요? 뭔가 분석이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고민도 해보고 구글링도 해서 착실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죠? 에어 테이블과 컴퓨터를 이용해 충돌 전후의 운동을 동영상 프로그램 분석을 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나 했는데 오히려 더 번거로운 느낌도 드네요.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1차 직선의 추세선을 그리는 연습은 착실히 되었죠. 추세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